디자인 싱킹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행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데스크 리서치를 하는데 생성 AI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데스크 리서치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도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주로 사용하는 퍼플렉시티, 젠스파크, 릴리스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는 챗 GPT, 퍼플렉시티, 그 다음 젠스파크를 유료 구독하고 있습니다. 무료 사용 혜택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정책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유료 버전으로 시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퍼플렉시티는 사실 기반의 검색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데스크 리서치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퍼플렉시티에는 프로 검색과 심층 연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검색은 무료 사용자도 제한된 수만큼은 사용할 수 있지만 연구는 현재는 유료 구독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퍼플렉시티로 데스크 리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해 줬는데요. 최근에는 챗 GPT에도 활성화된 기능이기는 하지만 퍼플렉시티는 검색과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수행 단계를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어디에서 출처가 나와 있는지를 링크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을 보실 수 있죠. 물론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100% 다 맞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용과 수치가 맞는지 각각의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데스크 리서치를 했을 때 보면은 링크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를 한번 클릭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요. 연구로 설정을 바꾼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 줬는데요. 검색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조금 쓰긴 합니다. 한 5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은데 K컬처 확산을 배경으로 외국인 방문객 지역 방문 활성화에 대한 심층 연구를 나름대로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과 향후 과제까지 도출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점은 이 각각에 대한 표들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가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출처들을 다 달아주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젠스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스파크는 쉽게 말해 생성 AI 도구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무료 버전으로도 조금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무료 버전으로는 한두 개 이상의 검색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유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성 AI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할루시네이션,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주는 것인데요. 젠스파크는 최신의 생성 AI 모델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작동시켜서 서로 교차 검증을 하도록 하면서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젠스파크도 100% 확실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검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젠스파크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런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데스크 리서치를 위해 AI 채팅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퍼플렉시티에 물어봤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냥 검색한 다음에 웹 검색을 클릭하고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다양한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결과들을 교차 검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플렉시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체감상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마치 AI 도구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챗 GPT에선 이런 내용을, 클로드에선 이런 내용을, 제미나이에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 젠스파크 나름대로의 내용을 정리해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동일하게 링크들을 통해서 출처가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젠스파크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팩트 체크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 챗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팩트 체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주었네요. 그래서 혹시 앞에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도출된 결과물이 이게 맞나 아닌가 여러분들이 팩트체크가 필요하시다면 이 젠스파크의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사실 확인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스파크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딥 리서치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저희가 퍼플렉시티에서도 연구가 있었던 것처럼 젠스파크에서 똑같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딥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딥 리서치에 들어가셔서 K컬처 글로벌 확산을 바탕으로 국내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조사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심층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릴리스 AI입니다. 영상 보고서 등을 요약해서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도구인데요. 이전에는 연구 리포트들을 제가 직접 읽고 그걸 요약해야 하고 했고 또 긴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을 직접 다 봐야만 했었는데 최근에 릴리스 AI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 하나를 다 보고 이해하려면 2시간 동안 앉아서 이 영상을 다 보고 듣고 있어야 하는데 릴리스 AI를 활용하면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에 입력하기만 하면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쭉 2시간 동안의 이 영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단순히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영상을 봐야겠다라고 하면 그 구간의 영상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핵심 노트만 요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혹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노트로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전체 스크립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직접 소리를 듣는 상황이 어렵다면 이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스크립트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외국 영상 같은 경우는 번역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해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리서치 도구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챗 GPT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챗 GPT는 이미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고요.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나 릴리스 AI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이미지 생성 도구들입니다. 사실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생성 AI 툴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나 혹은 전문가용으로 조금 사용이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 GPT와 캔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 GPT만으로도 웬만한 이미지는 다 생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명령을 해봤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실제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초기 챗 GPT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손이 되게 부자연스럽거나 실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실력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도구들에 비해서 그게 굉장히 세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보 이용자들이 활용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도구는 캔바입니다. 사실 캔바는 기존에는 다양하게 이미지가 주어지고 그 이미지들을 취사 선택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면 최근에는 생성 AI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료 버전으로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처럼 자동차를 습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미지의 비율도 세밀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캔바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이미지를 원하는 걸 선택해서 편집기로 편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 혹은 파워포인트 혹은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편집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의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캔바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캔바 내에서 편집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지만 이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유의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크기로 다시 편집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구는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해주는 도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감마, 그 다음 냅킨, 캔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인 감마, 냅킨, 캔바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감마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PPT를 생성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냅킨 같은 경우는 도식화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PPT 자료에 활용하실 때 좋고요. 캔바는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세밀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K컬처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뽑았죠. 이걸로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마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나는 개요로 생성할게 라고 원하는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개요를 선택할게요. 프롬프트 에디터로 편집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옆에 조금 더 편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비해피를 선택하고 이미지 스타일을 일러스트 느낌으로 한 다음에 라인 아트 느낌이 더 좋겠네요.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쯤 되면 슬슬 생성 AI가 조금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의 파워포인트를 도출해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냅킨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걸 도식화하는 이미지로 나타내 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지 및 효과에 대해서 저는 도식화해서 표현하고 싶다 하면 냅킨에 한번 입력해 보고
생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식화된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스타일 들어가면 스타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캔바 AI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겠다고 선택해 보겠습니다. 고객은 전문적이고요. 스타일은 디지털 스타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선택한 다음에 생성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디자인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마지막 버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캔바 편집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차용하고 싶다, 가장 쉽게 간편하게 PPT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간마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안에 있는 세밀한 디자인들을 조금 더 내가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 캔바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영상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생성 AI 전문가도 아닙니다. 디자인 싱킹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생성 AI 도구를 나름대로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성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사용법을 배우는 게 열풍이죠. 빠르게 변하는 AI 사용법을 익히느라 오히려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리책을 읽는다고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운동기구 설명서를 외운다고 근육이 생기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보다 언제, 왜,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생성 AI 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 AI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상을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스크립트 작성을 요청을 했고요. 그 스크립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를 거쳐서 수정하고 최종 나온 스크립트 버전을 활용해서 대본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최종 스크립트를 도출하면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1, 스피커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스피커 1과 2의 목소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런을 누르시면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나레이션 같은 음성 보이스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성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한번 볼까요? 요즘 AI 사용법을 배우는 게 열풍이죠? 빠르게 변하는 AI 사용법을 익히느라 오히려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리책을 읽는다고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운동기구 설명서를 외운 어떤가요? 꽤 한국말인데도 자연스럽게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해줘, 조금 속삭이는 느낌으로 해줘 라고 세부적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형태의 또 보이스로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아바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아바타는 바로 이 AI 도구에서 생성했습니다. 실제 전문가님들의 사진을 입력해서 아바타로 만든 다음에 그 아바타의 입이 움직이는 모양을 생성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챗 GPT에서 스크립트를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보이스를 만들고 거기 화면에 들어갈 캐릭터들을 만든 다음에 캔바에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생성 AI 도구들을 활용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꽤 그럴싸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단순히 문서 형태로만 남기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영상 미디어 형태로 남겨놓으시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